만약 아빠가 어린 딸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이 없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이 정한 답을 따라가기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제이드인 X입니다. 나를 찾는 질문을 주제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브런치에 글을 쓰고 있어요. 오늘의 질문은 왜 잘하고 싶은 일은 늘 어려울까? 입니다. 저는 지금 제이드인 X를 잘하고 싶은데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3년 동안 꾸준히 브런치에서 글을 쓰면서 나름대로 찾은 답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빠와 함께 떠났던 네팔 여행기 보시면서 오늘의 질문 같이 고민해봐요. 퇴근 시간과 맞물려 주차장이 된 도로에 많은 차와 오토바이가 한뼘 거리로 빼곡하다. 바퀴 달린 모든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적 소리로 제 위치를 알린다. 도로 옆 야시장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바닥엔 옷가지들과 각종 생활용품이 널브러져 있다. 멈춰선 차에 멍하니 앉아있거나 도로에 바짝 붙어선 이들의 까만 눈동자와 마주친다. 아무 감정 없는 눈빛에 솜털이 바짝 서는 기분을 느끼며 어리버리 여행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린다. 네팔 카트만두의 첫날 아침, 아산 시장을 구경했다.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보니 아침은 카트만두나 서울이나 바쁜 모양이다. 이곳에선 살아있지 않은 것조차 역동적인 생명력을 뿜어낸다. 멀찍이 떨어져 네팔의 아침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카트만두 아침 시장은 뜨겁지만 따뜻하지 않고 익숙하지만 다가갈 수 없다. 12시에 엄마랑 공부를 하게 되다니 마주보면서 영광이야. 영광이야? 저게 온도가 내려가면 입을 해벨레 내밀더라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혀를 쏙 집어넣더라. 뜻밖의 문학적 표현에 딸의 내는 일시정지. 평소 기억하는 아빠의 언어와 사뭇 다르다. 동화책 속 괴물처럼 표현한 물건은 호텔에서 흔해 빠진 온풍기다. 조금 전 기계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서 리모컨 버튼을 아무거나 눌렀다. 만질수록 헷갈리길래 차라리 기다리면서 뜨거운 바람이 제대로 나오는지 지켜보았다. 뭔가 알아냈는지 침대에 기대어 물끄러미 난방기구를 바라보던 아빠가 툭 던진 한마디였다. 아침마다 네팔 카트만두로 자꾸 문학소년이 찾아온다. 히말라야 트레킹에서는 아빠의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까? 가끔은 온갖 걸 신나게 물어보는 아빠가 귀찮아 투정을 부리지만 꿋꿋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보면 좋겠다. 잊지 말자. 아빠가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호기심 어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는 어떻게 그려? 네가 그린다며. 엄마는 그래갖고 머프인가 그걸로 할까? 포카라에서 맞이하는 첫날 밤은 살을 에는 추위가 몰려왔다.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고 방 안에서 하얀 입김이 나온다. 한기가 마음속을 비집고 뾰족한 고드름을 만든다.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처연하게 떨어지길 기다린다. 떨어지면 산산조각 부서질 연약한 존재인 주제에. 머리가 복잡하다. 여행은 버겁고 엄마가 보고 싶다. 네팔 포카라는 스위스 인터라켄, 터키 페티예와 함께 패러글라이딩 3대 명소로 꼽힌다. 후, 심호흡을 하고 섰다. 하나, 둘, 셋, 발을 굴렀다. 몇 발자국 뛰지 않았는데 금세 몸이 허공으로 떠오른다. 보이지 않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더니 곧 발끝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다. 떠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공허한 촉감과 뻥 뚫린 풍경이 상쾌하다. 몸이 점점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간다. 끝이 보이지 않는 큰 강이 흐르고 듬성듬성 있는 지붕이 초록 산등성이에 알알이 박혀있다. 땅과 하늘 사이를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공중에 발을 휘적휘적 저어본다.
가이드가 몸을 뱅그르르 돌리니 반대편에 눈 덮인 산이 눈동자에 맺힌다. 청량한 날씨와 선선한 바람을 따라 내면에 무거운 짐이 날아가고 마음이 푸른 하늘에 뜬 하얀 구름처럼 가볍다. 가만히 앉아서 최대한 눈을 크게 뜨고 활짝 웃으면 그만이다. 연신 감탄사를 연발한다. 저 진짜 어떡하죠? 글을 엉망으로 썼네요. 예전에 선애가. 이게 지금 초반을 수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문장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여행기를 잘 써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답이 없어요. 점심도 저녁도 아닌 애매한 오후 3시.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니 거리는 고요하고 한적하다. 어제부터 교복 입은 학생들이 호텔 앞을 지나곤 했는데 멀지 않은 곳에 학교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학교 앞 구멍가게가 자리를 지키고 맞은편엔 간단한 간식을 파는 음식점이 모여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포카라의 조용한 골목을 전세낸 듯 돌아다닌다. 중심거리와 비교해서 훨씬 일상적인 풍경이 이어진다. 화려한 헤어스타일의 모델이 찍힌 미용실 입간판을 지나서 발견한 옷가게엔 걸려있는 옷이 별로 없다. 어느 돌담 사이에 자란 싱그러운 유채꽃에 걸음을 멈춘다. 계단이라니. 심지어 한 발자국 내디딜 때 몸이 앞으로 쏠릴 만큼 경사가 심하다. 아빠는 한국에서도 계단 많은 산을 힘들어한다. 아니나 다를까 계단을 오르는 아빠의 걸음이 자꾸만 늦어진다. 얼굴빛은 열기로 붉게 물들고 땀을 비오듯 흘린다. 내쉬는 숨이 가빠져 가슴이 들썩인다. 이제 그림 수정도 다 했고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맞춤법도 체크해보고 긴 여정의 끝이 납니다. 너무 길었어요. 진짜 너무.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딸의 나이인 25 언저리의 아빠는 달랐을까? 지금 브런치에서는 밀리의 서재와 함께하는 출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책을 밀리의 서재 오리지널로 낼 수 있고 소정의 상금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브런치 작가로서 브런치북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밀리의 북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둔 브런치북이 있는데 그냥 출품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수정하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밀레의 서재에서 어떤 책을 원할지 함께 분석해보고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합니다. 주제와 장르에 상관없이 작품의 완성도, 독창성, 시장성, 문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 글을 완성도, 독창성, 시장성, 문장력에 한번 넣어볼까 해요. 완성도는 오탈자를 최대한 잡아보려고 했는데 다 잡혔을지는 모를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사실 주제가 크게 참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목에서 독창성을 조금 주고 싶어요. 지금 글은 아빠는 지금 여행 중이라는 조금 평범하고 어디서 본 듯한 제목인데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시장성인데요.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여행책에 대한 수요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 시국에 여행책이라는 게 어떤 포인트로 다가올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둑한 분위기에서 마주한 아빠의 얼굴이 여느 때와 달리 낯설다. 햇빛에 붉게 그을린 볼과 자극을 받아 얇은 실핏줄이 비치는 피부는 짙은 음영에 더 거칠어 보인다. 눈가와 이마 곳곳에 주름이 생겼고 볼엔 어느새 검은 기미가 박혔다. 새까맣다고 자랑하던 머리카락은 정수리와 귀옆이 희끗하다. 힘들었던 하루를 나누며 엄마와 통화했던 내용을 전한다. 그래도 엄마가 아빠는 산 많이 다녀서 잘하지 않느냐고 하던데요? 아빠가 덤덤하게 말한다. 예전엔 산악인이었는데 더 이상은 아니야.
제가 이렇게 자꾸 새벽에 오는 이유는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이거는 수정 중이지만 제가 직접 써야 되는 글들도 있어서 오늘은 안 할래. 오늘은 그냥 자야겠어. 소곤소곤 시작된 이야기 덕분에 잠이 달아났다. 오히려 분위기는 무르익어 점점 과거로 돌아간다. 카트만두의 먼지 풀풀 풍기던 아침 시장과 푸카라 하늘을 날던 패러글라이딩, 높은 산을 지프로 오르던 경이로운 경험까지. 재밌었던 기억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아쉬웠던 일은 웃으며 넘긴다. 불 꺼진 컴컴한 방에 누운 채로 어둠을 벗삼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가 이어진다. 자라면서 아빠와 나누었던 대화가 줄어든 건 우리 사이에 함께 나눈 추억과 시간이 점차 줄었기 때문일까? 카트만두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본다. 저 산 언저리나 끄트머리 정도는 걸었을 거라고 아빠와 웃으며 회상한다. 멀리서 보는 산은 평온하다. 하지만 거대한 자연 속에서 누군가는 치열하게 걷고 누군가는 삶을 이어갈 것이다.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이뤄낸 것이 온전히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했었다. 잘못된 생각임을 아빠와 여행을 다녀오고 글을 쓰며 깨우쳤다. 사소한 지향은 가족과의 추억에서 생겼고 내뱉는 말과 행동에도 부모님의 가르침이 숨어 있었다. 만약 아빠가 어린 딸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이 없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히말라야에 가고 싶다던 아빠의 말 한마디와 가정에 충실한 시간이 쌓여서 꿈은 현실이 되었다. 마지막 편에 나오는 이 글이 오늘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다. 잘하고 싶은 일은 늘 어렵고 고통스럽다. 시간은 흘러가고 꿈과 멀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충실한 시간이 쌓인다면 언젠가 꿈을 현실로 바꾸리라 믿는다. X 같은 날에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세상에 평범한 X는 없으니까요.